와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도시인 파리를 떠올리면 파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인 베레포크 시대를 함께했던 예술가 툴루즈 로트렉도 자연스럽게 함께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프랑스 아르누보 포스터 미술의 거장 아누드 툴루즈 로트렉전이 열리고 있어서 다녀온 콘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이아트 뮤지엄은 프랑스 아르누보 포스터 미술의 거장 앙리 툴루즈 로트렉의 탄생 160주년을 기념하여 툴루즈 로트렉 몽마르티의 별 전시를 2024년 9월 14일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 개최합니다. 앙리 툴루즈 로트렉은 베레포크 시대 파리 밤문화를 특유의 매혹적이며 도발적인 필체로 표현한 석판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로트렉의 심리적 결핍과 비운의 생애를 강조해온 이전의 경향을 벗어나 그의 예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신체적 장애를 크게 개의치 않고 사람들과 교류를 즐긴 그의 호방함, 어떠한 유파에도 속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새로운 예술을 받아들인 그는 보헤미안적 실험정신, 특히 화려함과 저급함 이면의 인간미를 관찰했던 그의 휴머니즘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로트렉이 몽마르티에서 탄생시킨 불후의 매혹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시대 프랑스 아르노보 포스터 황금기를 이끈 알퐁스 모아, 쥘 세레, 테오필 알렉상드르 슈타인렌을 포함한 13명의 작품을 망라하는 159점의 서판화 명작도 선보입니다. 앙리 툴루즈 로트렉은 19세기 베레포크 시대 파리 밤문화를 특유의 필체로 표현한 예술가로 현대 그래픽 포스터의 선구자이자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신체 장애를 가졌던 로트렉은 귀족 가문의 출신임에도 역동적인 귀족 문화에 조화될 수 없었고 그림을 그리며 외로운 시간을 달랬습니다. 그는 저명한 화가들에게 미술을 배운 뒤 1880년대 중반 당대 예술의 중심지였던 몽마르티에 정착하여 카바레 유명 인사와 파리의 보헤미안들을 자유롭게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특정 육파에 속하지 않았던 그는 인물의 개성을 간결하면서도 특징적으로 표현한 독특한 화풍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매춘부의 일상을 담은 작품들은 인간에 대한 애착과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로트렉에게 몽마르트는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매춘과 음주에 취약하게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는 1891년부터 길지 않은 시기 동안 31점의 포스터를 제작하며 창작의 열정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1901년 36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날 로트렉은 석판화 광고 포스터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 고급 미술과 저급 미술의 경계를 허물고 전위적인 구성과 실험적인 필치로 현대회의 도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예술은 귀중한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보헤미안은 로트렉이 그 어떠한 화포에도 속하지 않고 다양한 예술 경향을 자유롭게 수용한 그의 보헤미안적 실험 정신을 탐구합니다. 제2부 휴머노스트에서는 몽마르트 하층 계급을 남다른 인간으로 묘사한 로트렉의 인간 중심 회화를 고찰하며 그의 휴머니스트적 면모를 강조합니다. 제3부 몽마르트의 별은 그의 창작 세계의 후반기 작품으로 구성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의 예술적 유산을 조명합니다. 제4부는 프랑스 아르노보 포스터는 로트렉과 한 시대를 풍미하며 프랑스 아르노보 포스터 미술의 황금기를 이끈 13명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여줍니다. 석판화라는 매체와 아르누보 경향을 따랐다는 점에서 로트렉과 공통분모를 취하면서도 고유의 미감이 돋보이는 그들의 작품을 로트렉 예술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제1부 보헤미안 19세기 말 프랑스는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예술의 융성으로 화려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일본 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자포니즘이 유행하고 새로운 예술 양식을 지향하는 아르누보 운동이 성행하였으며 산업화와 석판 인쇄술의 발전으로 포스터 미술이 부흥하였습니다. 이 시기 수많은 예술가들이 파리 몽마르트에 모여들어 그 풍요로운 시대의 신기술과 예술 경향을 자유롭게 실험하였습니다. 이 근대 미술의 흐름 가운데 귀족의 신분으로 특유의 전위적이며 매혹적인 양식을 개척한
앙리드, 툴루즈 로트렉이 있습니다. 1880년대 중반 로트렉은 몽마르트에 정착하고 작업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유흥문화가 성행한 이곳에서 로트렉이 자연스럽게 이끌린 대상은 무용수, 연예인, 카바레 가수 등 몽마르트의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당대 자유로운 예술가들의 집결지였던 카바레 물랑루즈의 홍보 포스터 제작을 의뢰받은 로트렉은 대담하고 파격적인 구도와 인물 표현에 특징적인 물랑루즈, 라굴리를 선보였습니다. 일본파나 우키요에에서 볼 수 있는 비대칭의 대각선 구도, 무용수 라굴리의 헤어스타일과 몸짓을 강조한 묘사, 생략과 강조를 통한 정경과 후경의 완급 조절, 그리고 간결한 색채의 대비까지 모든 면에서 파격적인 이 새로운 양식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유명 샹송 가수 아리스티드 무리앙의 특징적인 외형과 옷 스타일을 단순하고 감각적인 색채 및 구성으로 표현하였으며 특히 서첼의 이미지와 조화롭게 배치하여 현대적인 레이아웃을 선보였습니다. 본 장은 로트렉의 첫 번째 포서 작품 물랑루즈 라굴리의 스케치 석판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실험적 기법이 어우러진 초기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족 신분을 벗어나 스스로 보헤미안이 되었던 그는 특정 유파에 속하지 않았기에 그만큼 다양한 경향을 흡수하고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파나의 구성적 특징, 간결한 선과 평편한 색면, 아르노보 서체가 어우러진 로트렉의 실험 정신이 깃든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2부 휴머니스트. 파리에서 새로운 방향을 일으킨 로트렉은 살롱 데상 갤러리와의 인연으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1895년부터 1897년까지 로트렉의 작품을 전시한 살롱 데상 갤러리는 1895년에 국제 포스터 전시회 광고 포스터 제작을 의뢰했고 이를 계기로 그의 예술은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로트렉은 대중이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고가의 석판화집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1896년 살롱 데상 갤러리에 선보인 엘르는 로트렉의 판화집 중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사창가에서 지내며 매춘부의 소박한 일상을 특유의 관찰력과 인간애로 담아낸 12점의 연작은 인간에 대한 로트렉의 예리한 통찰력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매춘부와 같은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그렸지만 같은 대상을 표현할지라도 로트렉의 시선은 인물의 특징과 그들의 숨겨진 애환에 향해 있었습니다. 로트렉의 인간중심 회화는 창작 생애 전반에 걸쳐 두드러집니다. 빈센트 반 고흐나 에드가 드가 등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하며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는 풍경화보다는 인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포스터 물랑루즈 라굴리에서도 라글리의 매력이 강조된 구성에 주력하며 인물 중심의 표현을 선보였고 일본파나의 영감을 받은 크로핑 기법도 인물의 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차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접근은 엘르에서 절정으로 드러납니다. 에로틱한 장면 속 매춘부가 아닌 일상의 평범한 순간을 영위하는 한 여인으로서 그들을 묘사한 로트렉은 신분과 계급의 굴레를 벗어난 온전한 인간다움을 화풍에 담았습니다. 로트렉은 1895년까지 지속적으로 여성 배우나 기술을 묘사하는 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유명 가수 메이 벨포로와 무용수 메이 밀턴의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그들의 통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보다는 개인의 매력과 재능을 강조할 수 있는 필체와 컬러를 선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장에서는 로트렉의 기법이 한층 더 원숙하게 표현된 작품들과 함께 그의 휴머니즘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카페 콩세리는 음식과 술을 곁들이며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바를 지칭하며 19세기 말 파리에 인기 있는 유흥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단위 높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는 홀에서는 주로 샹송, 코미디 연극, 소규모의 양상물 연주를 선보였고 방문객들은 무대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가볍고 사교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었던 카페 콩세리는 카바레나 극장에 비해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파리의 중산층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카페 콩세리는 로트렉을 비롯하여 에드가 드가, 에두아르 마네, 오늘의 도미에 등 수많은 예술가, 문필가, 음악가들에게 좋은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레포크 시대 파리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중화한 장소였던 카페 콩세리는 제인 아브릴, 아리스티앙 무리앙, 코티유 등 당대 스타들이 거쳐가면서 파리의 대중음악과 연극예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제3부 몽마르트의 별. 로트렉에게 몽마르트는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매춘과 음주에 취약하게 만든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1897년부터 로트렉은
알코올 중독과 잦은 매춘으로 병원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1901년에는 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했고 손에는 경련이 일어나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기 그는 1872년에 아버지와 함께 관람했던 서커스를 회상하면서 그 장면들을 색연필로 담아내며 그림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로트렉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포스터 부분의 심사위원을 맡고 파리와 보르도의 전람회의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면서 예술과 삶에 대한 불꽃이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트렉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영원한 지휘자였던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1901년 9월 9일 지롱드에서 36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짧았던 19세기 말의 덧없는 시간과 닮아있는 로트렉의 예술과 생은 오늘날 귀한 유산으로 전해집니다. 로트렉은 근대 판화의 태동 속에서 석판화 광고 포스터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 고급 미술과 저급 미술의 경계를 허물고 혁신적인 서체 배치로 현대 그래픽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으며 전위적인 구성과 실험적인 필치로 현대 회화의 도래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화려한 몽마르트의 별들이 지닌 슬픔과 유머를 세상에 직접 뛰어들며 표현하였던 그는 이제 근현대 미술사의 별이 되어 오늘날을 조용히 비춥니다. 특정한 이념과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철학으로 인간사의 뒤안길을 관찰한 로트렉은 그 어떠한 지적 필요 없이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순간을 그리는 데 전념했습니다. 본장에서는 로트렉의 원대한 실험 정신과 인본주의적 통찰력이 빚어낸 그의 창작 세계 후반기 판화 작품과 다양한 서파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베트 길베르는 세기 말 카페 콩세르의 아이콘이었던 가수 이베트 길베르를 그린 판화집입니다. 나른한 표정의 얼굴, 눈에 띄는 목소리, 현대적인 노래들로 줄곧 만석이 공연장에서 노래해온 길베르는 파리의 밤문화를 그린 판화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로트렉의 오랜 뮤즈 중 한 명이었습니다. 판화집에는 표지와 표제 삽화 그리고 9점의 드로잉 석판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트렉은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냈던 이전의 포스터 작품들과 달리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신을 묘사하기보다는 얼굴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메닐 몽땅 디 브리앙, 링거 롱고루, 라글루 모두 길베르가 실제로 부른 노래의 제목입니다. 그녀의 공연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관람하였던 로트렉은 마치 무대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포착한 듯한 묘사로 작품의 현장감을 더하였습니다. 제4부 프랑스 아르누보 포스터. 로트렉과 같은 시대를 풍미하며 프랑스 아르누보 포스터의 황금기를 이끈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색채의 대형 포스터를 가장 먼저 선보였던 쥘 세레는 로트렉보다 앞서 1889년에 물랑루주의 개업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그는 현란한 색채와 아르누보 양식의 선묘로 모사된 익명의 여성 이미지로 물랑루주의 흥겨움을 표현했는데 이는 라글리를 주인공으로 한 로트렉의 인물 표현 방식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짧은 주기로 교체되는 거리 포스터를 덧없는 순간의 예술이라 간주할 수 있을 만큼 포스터 매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세레는 로트렉을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포스터 미술의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프랑스는 16세기로의 전환기에 서체 위주의 포스터를 도입하였으나 이미지와 서체가 어우러진 포스터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보편화되었습니다. 석판화는 1815년에 프랑스에 도입되었으며 1830년대에 도서광고 포스터가 흑백의 석판으로 종종 제작되었습니다. 세레는 1866년에 개인 작업실에 최신 석판화 인쇄기를 들여 다양한 실험을 통해 예술적인 포스터를 창작하였습니다. 그는 총 3개의 석판만을 사용하여 빨간, 검정, 그리고 주황색에서 파란색으로의 그라데이션 색감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채색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는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체코 출신의 화가인 알폰스 무아는 파리에서 제작한 첫 포스터로 큰 주목을 받았고 특유의 장식성이 풍부한 무아 스타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테오필 알렉상드르 슈타인에는 로트렉과 마찬가지로 인상주의 화가들과 친분을 쌓아 순수미술과 상업미술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며 프랑스 예술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베레포크 시대의 융성한 상업 분야는 더 많은 예술가들이 광고 포스터를 비롯한 상업 미술에 도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을 끌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포스터의 특징 때문에 예술가들은 종래의 정형화된 양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적인 기법을 적용하고 대처로운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평면성과 강렬한 색채, 그리고 짧은 수명을 바탕으로 변형을 거듭하는 포스터 미술의 특징은 현대미술의 진화를 촉진시켰습니다. 마지막 장은 19세기 말 파리 시각 예술 문화의 중심에 있던 포스터 미술의 발전 역사와 다양한 조형미를 다룹니다. 로트렉에 비해 당대 프랑스 포스터 예술가들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모티브와 매체 그리고 근대적 화풍면에서 로트렉의 예술과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고유의 미감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들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폰스 모아. 알폰스 모아는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한 체코 출신의 화가이자 장식 미술가입니다. 1891년에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이 카바레 물랑루즈 포스터로 큰 주목을 받은 것처럼 모아도 1894년 영국 지스몽다의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대중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모아는 다양한 시대의 양식적 요소들을 아르누보 장식 미술과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모아 스타일이라는 독특한 양식을 확립했습니다. 이 양식은 광고 포스터부터 장식 패널, 공예 디자인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술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무아는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전시회를 열었고 그의 작품들은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포스터 아트와 상업 미술 분야에서 그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베레포크, 아름다운 시대를 의미하는 베레포크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사회, 경제, 과학, 기술, 문화가 크게 번성하였던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끝난 1871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까지 40여 년간 프랑스에서는 제3공화국의 수립과 제2차 산업혁명이 맞물려 근대화가 급속히 이루어졌습니다. 파리 개조 사업 이래로 구축된 철도 교통 시스템은 인구의 이동과 상품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였고 파리 인구 증가와 도시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산업 및 경제 발전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 부르주아 계층의 자본가들 사이에서는 유흥과 오락 문화가 유행하여 카페 콩세르, 캬바레, 댄스홀, 뮤지컬 등이 생겨났고 예술가들은 이곳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레포크는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야수파, 입체파, 아르누보와 상업예술 등 다양한 예술운동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유럽 각국의 예술가들이 프랑스에 모였고 파리의 살롱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예술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오른 프랑스는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를 뒤이어 1855년 두 번째 만국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아르누보는 프랑스어로 새로운 예술을 의미하며 1890년부터 1910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회화, 공예, 건축, 인테리어, 패션 등 조형예술 및 장식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에도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던 양식을 일컫고 있습니다. 아르누보 양식은 19세기 산업화에 따른 정식적 문화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태동하였습니다. 기계 문명에 반발한 예술가와 비평가, 사상가들은 미술공예 운동에 수공예 정신을 기반을 두었고 과거의 양식과 전통을 담습하지 않고 시류에 맞는 현대적인 양식을 정립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기계와 상업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자연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물의 유기적 형태로부터 모티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형적 특성으로 삼아 양식화하였습니다. 아르누보 회화의 특성으로는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형태와 구조, 자연을 모티브로 한 유기적인 선의 리듬, 윤곽이 강조된 이미지, 신비감을 자아내는 색채 등이 있습니다. 아르누보는 국제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처음으로 오픈한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인 소피텔 서울에 식음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유난히 프랑스에 관련된 문화와 예술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딛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포스터와 그림으로 남긴 툴루즈 로트렉 역시 제가 가장 애정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이어서 너무 즐겁게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삼성도 코엑스 맞은편에 위치한 마이아트 뮤지엄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인지 관람객도 많지 않아서 여유롭게 전시들을 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